한 교도님께서 경계를 당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납득을 잘 못하겠다, 또는 도저히 그것을 참아야만 되겠다. 그러려니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마음 공부하라고 할 때 멈춤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해를 못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일단 꾹 참자. 이렇게 꾹 참는 것이 바른 멈춤 공부입니까? 라고는 질문을 해오셨어요. 이 멈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 마음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내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딱 나를 붙들어 매는 것이 이제 멈춤이죠. 차를 운전을 하다가 빨간 불이 탁 들어오면은 브레이크를 탁 밟고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요란해지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때 일단 마음을 멈춰야겠다.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제 멈춤 공부가 되겠는데 일단 이렇게 멈추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멈추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막 나갔다가는 이제 뭐 이해를 못 하겠다 하고 언성을 높이거나 넌 당신 왜 그러냐 하고 이제 서로 대질리거나 좋을 일이 없죠. 서로 다툼도 생기고 제2의 이제 마음의 그 혼란함이 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 마음을 딱 멈췄다. 이건 잘하신 거죠. 멈춤 공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평상시 이제 내 마음을 꽉 붙들어 매야겠다라고 하는 그 정력, 스탑하는 그런 마음의 힘이 있어야만 또 돼요. 물론 그런 경계가 당해서 내가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자주 하다 보면 멈춰지게 되죠. 못 참겠다 하고 터트리면은 이제 도람을 타불이 되지만 자꾸 멈춰야겠다, 참자 그러면은 그것도 쌓이게 되면은 멈추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것도 이제 1차적인 멈춤 공부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마음 공부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멈춤 공부는 어떤 공부냐 하면은 3학중에서 정신수양 공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정신의 힘, 멈추는 것. 그 마음을 안정시키고 고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수양 공부에 돼요. 그래서 어떤 경기 상황을 당해서 이해를 못하겠다, 힘들겠다, 참아야겠다 해서 딱 멈췄다. 거기까지는 이제 스탑 하면서 마음을 고정하게 됐는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신의 마음만 멈췄다. 생각이 멈췄을 뿐이지 상황은 변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상황인데 그 상황 앞에서 내 마음만 멈췄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멈춤 공부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 사리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관조를 하느냐, 살펴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도 살피고 내 마음도 살피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리 연구 공부예요. 일과 이치를 공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잘못 생각하면 멈춤 공부만 하면 모든 공부가 다 되는 것인 줄 알지만 내가 그 경계 상황에서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거나 또는 힘들다거나 참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내 마음에 대한 분석이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 공부로 가야 될까? 어떻게 말을 한다든지 어떻게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든지 어떻게 말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실행은 그 취사 공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멈춤과 살핌과 실행 이것이 이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 이것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마음 공부단 말씀이에요. 골고루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서두에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을 비추어서 깨달아서 실행을 하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곧 나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도 곧 통만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다. 그것을 보는 것도 통만법. 그 사람을 보는 것도 통만법. 그런 상황과 경계를 당하는 것도 통만법. 그것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만법을 통해서라는 말은 이제 또 다른 말을 바꿔줘 보자면 모든 경계를 당해서 모든 일을 부딪혀서 모든 일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밝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모든 경계는 내 마음을 밝히는 마음 공부할 수 있는
찬스다. 경계는 내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찬스,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기회니까 경계는 곧 마음법이 되는 거죠. 그 경우, 그 상황. 이제 그 경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이치와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치와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치를 발견해내고 상황을 이제 분석해내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법이자 상황이자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히 이제 그 마음 공부 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참는다는 것은 내 감정을 참을 수도 있거든요. 내 말을, 입을 참는다, 멈춘다, 그럴 수도 있고, 내 생각을 거기서 멈춘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멈춤의 다음 단계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공부의 길을 제대로 알으셔야 돼요. 멈춘다는 것은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내 감정이 더 이상 휩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이지, 나를 이렇게 꽉 붙들어 매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멈춤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을 살피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데 내 마음은 항상 경계 상황에 따른 것과 바깥 경계와 내 안의 경계가 부딪혀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충돌해서 생기는 것이 경계라고 그래요. 그 경계의 부산물이 뭐냐? 이제 감정의 요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화가 난다. 그럼 화가 난다고 하는 것은 외부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부딪혀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라고 하면 화가 나는 것을 내가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화가 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깥 경계, 즉 바깥을 바라보는 나의 인식을, 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되게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네? 화가 나네?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읽어야 돼. 화가 난다. 감정. 내가 저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구나. 이 나의 판단, 분별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이 단계가, 2단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내가 왜 저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왜 화가 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바라보고 또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 이기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 화가 나는 이유, 또 저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원인이 나로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3단계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을 전혀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을 봤을 때, 나는 그것을 전혀 이기적인 모습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B라고 하는 다른 사람은,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서 해석이 이렇게 다른 것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죠. 누가 그러면 너는 왜 이기적이 아닌 사람이라고 말을 해? 내가 볼 때는 이기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는 사람은 또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는 문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문제 있게 왜 바라보느냐? 그러면은 아까 이제 물을 비추어서 내 얼굴을 보듯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판단 분별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이기적이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내가 떠오른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인데, 내가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을 내가 싫어하는구나.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절대 저러면 이기적인 모습은 난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에 나는 상처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등등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자기의 잠재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 이기적인 사람은 나빠. 이기적인 사람은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눈으로, 그러한 색깔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적어도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보는 그 모습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이 자기의 경우에 따라서 이기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지. 그럼 동시에 나도 과거에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잖아요. 나도 이기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나는 절대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하면은 나를 용서 못하죠. 그럼 상대방도 그 모습을 보이면 내가 절대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하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 그런데 내가 이제 어떤 이기적인 모습이 있었다. 또는 이기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제 용서를 한다. 이해를 한다. 그럴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계속 이기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성찰하고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뭐 용서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게 되면 지금 상대에게서 보이는 그 모습이 내가 나를 안주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걸 이기적인 모습에 대해서 화가 안 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도 그럴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면은 전혀 화가 나지 않거든요. 저 사람의 문제가 하나도 없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의 모습을 이제 관조하고 살펴보는 것이 단계가 3단계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바깥에 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 경계를 통해서 내가 그 모습이 있구나. 내가 그런 잠재의식이 있구나. 내가 그걸 분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은 만나는 일마다 그러한 유사한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항상 화가 나. 저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 저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 저 사람도 이기적인 모습. 다 세상이 막 이기적으로 보니까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이질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에 따라서 그냥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경계가 없어지면 그것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계속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추어서 바라본다. 이것이 또한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을 밝힌다. 이것이 이제 통마음법 명의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마음을 또 밝게 할 수 있다. 오늘 새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